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대한 이 본토 공격, 이제 뭐 과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12월 5일이죠. 우크라이나가 소형 무인 공격기를 동원해서 자폭 공격기죠. 그걸 가지고 630km 떨어져 있는 엥겔스 기지를 비롯한 3개 공군기지를 연쇄 타격했던 게 뭐 엊그제 같은데, 또 러시아 본토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군수 기지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쏴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화구가 정말 뭐 운석 떨어진 것처럼 큽니다.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 전투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초창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확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경멸하는 이런 소탕전을 한번 했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바흐무트에서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군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시가전에서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 740명.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흐무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그 여파라고 합니다. 전차는 4대, 장갑차는 2대, 차량은 13대, 특수장비 1대, 이거밖에 없어요. 전차 4대인데 장갑차는 그냥 2대밖에 없는데 병력은 740명이 죽었다. 아무튼 이게 아무리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740명, 갑자기 그냥 어제는 뭐 300여 명 이러다가 확 뛰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 있겠죠. 바흐무트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완전히 그냥 쌈 싸먹히는 그런 작전에 지금 노출이 되었다라는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과에는 무인 항공기가 아무것도 없는 영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다른 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식 또 발표한 것을 보면 샤히드 136, 그러니까 이란에서 제공한 자폭 무인기죠. 그게 벨라루스 쪽에서 날아와가지고 키이우에 10대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걸 전량 다 요격했다라는 보고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전과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 보겠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공 계획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빼온 그런 그 패트리어트가 되겠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은 후티 반군에게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 맞고 있는데, 맞고 있는 도중에 패트리어트 3, 팩3와 사드를 빼가 버렸죠. 이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우디와 미국 간의 반목의 어떤 가속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바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도화성이 됐었는데, 그 사우디에서 빼온 패트리어트를 아마 여기 주겠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미사일 맞으니까 거기 패트리어트 1개 포대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동절기 긴급 인도 지원을 위해서 10억 유로를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10억 유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가 되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도네이션 해서 이렇게 10억 유로를 준다라는 거고요. 크렘린궁이죠.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는 새 현실을 받아들여라. 우리 러시아는 철수 안 한다. 라는 거예요. 새 현실이 뭐냐?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라. 즉, 헤르손, 자포리자를 포함한 이 동부 전선, 또 루안스크, 도네츠크, 크림, 이 모든 것을 러시아에 넘겨라. 그래야 평화협정 들어간다. 라는 건데, 서로 간에 지금 말 안 되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전 때까지 대통령을 할 것이다. 이후에 은퇴해가지고 흑해 연안에서 해수욕하면서 맥주나 마시면서 지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전쟁을 계속할 때까지는 계속 대통령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참고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공식 임기는 2024년 5월까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벨라루스군이 침공 준비 정황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벨라루스군하고 러시아군이 연합군 구성해서 체르니우 북쪽의 고멜이라고 하는 도시 어간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군 다 해봐야 한 9천에서 12,000명이 있고 벨라루스군이 한 8만 명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벨라루스군을 전투 준비 태세 검열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벨라루스군 내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내년에 1, 2월에 대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 올해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했죠. 그런 것처럼 1, 2월, 1월 언제입니까?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곧 러시아가 대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러시아의 불법 무기 수출 정황 들통났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걸 딱 보고 이거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야당에게 제보를 했고 이게 지금 국제사회로 번진 겁니다. 아마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 배입니다. 여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몬스 해군기지예요. 여기 지금 군함 마스터로 보는 뭔가 있죠. 뾰족한 거.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벨러급 호위함의 마스트예요. 그런데 이 배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왔는데 이게 시몬스 해군기지에 접안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하역하고 뭔가를 실어 갔는데 이 아주 중무장한 경계 병력들이 여기를 철통같이 에워싸고 그리고는 이제 화물을 상하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갔다라는 건데 아마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대서양을 완전히 그냥 종단을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중간에 어딘가에서 이 나토의 해군에게 검문 검색해서 걸리겠죠. 이걸 이제 오신트 소식통들이 찍어서 야당에 제보를 했고 그 야당은 국제사회에 제보를 해서 지금 알려진 겁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왜 이런 짓을 하냐? 지금 전쟁 초기에 러시아 부호들이 여기저기 많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러시아 부호들의 요트 이런 것들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이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 러시아 부호들의 요트 압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다 받아줬답니다. 뭔가 정치적 뒷배경이 있나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에만 죄수가 2만 3천 명이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죄수들, 교도소의 죄수들 24%가 없어졌다. 그게 지금 다 바그너 그룹이든지 아니면 러시아군이든지 여기로 지금 차출돼서 끌려가가지고 전쟁에 투입됐다라는 건데 이제는 더 많답니다.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는 걸어다니기만 하면 다 잡아간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바그너 그룹에만 2만 3천 명. 근데 그게 다 앞에서 대포밥이 되어서 죽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드디어 국내 모체에서 어딘가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어디 모체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의 밀블로거,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 이 밀블로거들이 러시아군의 과대 허위 선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제가 그 시딩군의 군사TV 저희 두 번째 채널이죠. 여기에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도 너무 허술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들켜요.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좀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심리전을 하고 하려면은 제대로 좀 하라. 이게 뭐냐? 부끄럽게 라는 거죠.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에 파상 공세를 퍼부어서 20개 정착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 20개 정착촌 중에는 바흐무트도 포함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공세를 퍼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병력이 740명이나 죽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 빈도를 점점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전략폭격기 기지들에 대한 무인기 공격에 이어 이번에는 북부 국경 인근의 러시아군 기지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체르니우 북부 국경 인근의 러시아군 탄약 집적소 2개소에 대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군사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재 시각 12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12월 12일에서 12월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는데요. 미사일 세례를 얻어맞은 브란스크주 클리모보는
국경에서 약 10km, 브란스크주 클린치는 국경에서 약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개전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기지 역할을 했던 대규모 군수 지원 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요. 특히 클린치 보급기지는 A240 고속도로를 통해 벨라루스의 고멜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기지여서 최근 벨라루스에 이동 배치된 러시아군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소식통들은 기지 곳곳에 마치 운석이 떨어진 것 같은 화구가 생겼고 몇 발의 미사일이 야외에 저장된 탄약에 명중하면서 큰 유폭을 일으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격에는 우크라이나군 토치카-U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이 여러 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벨라루스 지역에서 제2전선을 열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선제적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번 공격이 있은 직후인 12월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벨라루스군이 러시아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총참모부는 벨라루스군이 12일부터 러시아군이 주도하는 전투준비태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곧 이들의 침공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개전 초 키이우 전선을 여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벨라루스 고멜 일대에 적게는 9천여 명, 많게는 12,0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벨라루스군과 연합군단을 편성한 상태인데요. 서방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들이 여차하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해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브란스크주 주요 보급기지 2개소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러시아군은 당분간 북부 전선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참 지혜롭고 공격적으로 전쟁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뭐 그냥 러시아 본토도 그냥 막 때립니다. 예방적 선제 타격. 뭐 전쟁 중이니까 뭐 예방적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토 때리는 건 좀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막 때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 끝에 지평선 쪽에 뭔가 불꽃이 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국경 지역에서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데 여기가 바로 국경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이 보급기지. 지금 이 공격을 받고 난 이후의 이 사진은 없어서, 위성 사진이 없어서 작년 위성 사진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공세에 들어가기 직전의 그 기지 상황에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 뭐 차량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빽빽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아주 큰 군수 기지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2군데를 탄도미사일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놨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셌냐? 여기 화구 한번 보십시오. 화구. 자, 이렇게 보니까 잘 못 느끼시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야, 화구가 정말 이렇게 큽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장갑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근데 토치카-U 미사일 옆에 떨어졌다고 장갑차가 뒤집어지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정말 운 좋게 아주 정확하게 탄약이 쌓아져 있는 곳을 때렸겠죠, 미사일이. 그래서 쌓아져 있는 탄약이 그냥 유폭을 그냥 일으키면서 그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장갑차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정도로 세게 타격을 해버렸고, 여기 어디냐? 국경에서 10km 있는 이 지역, 그리고 클린치 지역, 여기 48km.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그냥 고멜에, 이렇게 고멜이 지금 8만 명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군수 지원을 해주는 기지인데 이걸 지금 때려버렸으니까 이 북부 지역에서 제2전선을 형성해서 다시 체르니유 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이런 전력의 어떤 그 내구력을, 체력을 떨어뜨려버리는, 그래서 치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감한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우크라이나가 표적을 획득하는 능력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언제 어느 때 타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심, 과감성 뛰어나고, 그리고 사격을 해도 아주 정확하게 타격을 했죠. 그 정확도 뛰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판단, 정보, 또 공격 능력 이런 것들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정말 다 완전히 반대죠.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감수하면서 결국 바흐무트 시내 진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부대 교체가 이루어진 틈을 타 바흐무트 남동쪽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고 있는데 시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러시아군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전 초부터 10개월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온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12월 12일 야간에 바흐무트 시내 진입에 성공했으며 우크라이나군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12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후방의 우크라이나군 예비대와 포병 전력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바흐무트 남쪽 방면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는데요. 이 공세에는 최근 러시아 전국의 교도소에서 강제 동원된 죄수들이 대거 동원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두 다리로 걸을 수만 있다면 무차별적으로 잡혀온 것으로 알려진 이 죄수들은 15에서 20명씩 한 개조를 이루어 우크라이나군 방어선 전면에 투입됐는데요. 러시아는 한 전선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죄수 미끼를 투입해 우크라이나군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죄수들이 방어선에 접근하면 시내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나 후방 포병들이 사격을 가하고 러시아군은 이 사격 위치를 파악해 지원 화기로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공격한 뒤 우크라이나 전열이 흐트러지면 바그너 그룹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소식통들의 공통된 전언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규모로 죄수들을 잃고 있는데요. 이 죄수 부대들은 군가 가사처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돌격하고 있고 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기동로인 T0513 국도 일대에는 러시아군 전사자로 집계조차 되지 않는 죄수들의 시체가 널려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바흐무트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군의 바흐무트 진입에 대비한 시가지 요새화 화력계획 수립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바흐무트 북쪽과 서쪽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지대는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바흐무트에만 최소 9개 예단 이상의 병력이 방어진지 투입을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제71 예거 보병예단, 제109 영토방위예단, 제241 영토방위예단과 총참모부 직속의 특수작전연대 등 대규모 경보병 부대를 시가지 곳곳에 배치해 시가전 준비를 마쳤고 반격작전을 위해 제30, 58 기계화 예단, 제59 차량화 예단 등 3개 기계화 부대와 제4 전차 예단의 일부 전력, 단대호 미상의 포병예단 여러 개를 후방에 배치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오신트 소식통들은 바흐무트 일대의 병력 규모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 우위에 있고 이미 오랫동안 요새화된 바흐무트 시내에서 시가전이 확대될 경우에 러시아군 인명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을 전후해 러시아군이 지난 6월 단 사흘 만에 10,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던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의 참사를 다시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점령이라는 상징적 전과에 눈이 멀어 무대뽀로 병력을 밀어넣고 있는 러시아군. 이제 소멸의 시간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아주 작은 도시인데 여기에 정말 너무나 크게 목을 매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바흐무트라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가 여기 있고, 이 바흐무트를 아래에서 들어가는 이 지역, T0513 도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철도, 이 사이로 계속 지금 병력을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부대들 15에서 20명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내에 우크라이나군 진지들이 있겠죠. 이 진지에서 어딘가에서 기관총조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는 뭐 박격포, 뭐 이런 거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이 15에서 20명의 이 정찰 부대로 가장한 대포밥들, 죄수들로 이루어진 그걸 이제 보내면 기관총 날아오고 박격포 날아오고 하겠죠. 현재 그걸 보고 저쯤에서 기관총 날아오네. 저기쯤에서 박격포탄 스타트를 한 것 같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포탄 때리고 포격 때리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고 북쪽에서도 이렇게 동북쪽에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이 지역. 이렇게 해서 아래 위로 지금 계속 대포밥을 밀어넣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교두보를 남쪽과 동쪽에서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교두보 마련하고 또 여기도 마련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부대가 바흐무트 시내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면 몇 달 동안 지금 여기다가 완전히 그 요새화한 그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병력 우위나 장비 우위가 딱히 없는 러시아군이 더군다나 훈련 상태는 별로 더 떨어지는 이런 러시아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쓸려 죽는 거죠. 바흐무트의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처럼 생겼죠. 근데 지금 이쪽으로 지금 러시아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시가전 이제 해서 이제 박살이 날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740명 죽은 게 이렇게 들어가서 죽은 건데, 세베로도네츠크처럼, 세베로도네츠크는 여기보다 이제 도시가 훨씬 더 크니까 그 그릇이 크니까 물을 많이 담죠. 그래서 한 방에 많은 러시아군을 죽였는데, 여기는 뭐 그릇이 작으니까 그만큼 안 될 테고, 하루에 이 지역에서만 거의 뭐 수백 명씩 해서 며칠간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수천 명을 아마 여기서 죽어나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드론으로 정찰하고 있으면 뭐 장갑차들,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때리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 바흐무트가 거의 뭐 5달 넘게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이 지역을 영문도 모르고 계속 러시아는 치고 들어오고 포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집들이 있는데 거의 뭐 반파, 대부분 다 반파됐죠. 그리고 여기 점들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포격, 포탄 자국이에요. 정말 비참한데요. 이 조그만 도시 하나를 가지고 5개월 동안 때리고 있는 러시아군. 그런데 그 5개월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이제 앞으로 며칠간, 이번 주말간에 당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